더군다나 이제 최근 4년간 리그 MVP가 다 센터들이었잖아요. NBA는 요키치가 압도적으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뭐 퍼포먼스, 뭐 업적, 영향력 뭐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엔비드가 앞서는 게 없어요. 일단은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요. 르브론이나 커리, 뭐 듀란트가 근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섭니다. 지금 4년 동안 기억을 생각해보면 선수 원탑은 요키치 말고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느 바비큐 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최현길 위원 그리고 권경률님, 소닉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데 저희가 지금 4회까지 했잖아요. 네네. 나는 뭐에 미쳐본 적이 있을까? 있었나?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에 확 빠져본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되게 한심한 거야 내가. 뭐에 좀 빠져보자 앞으로. 아이돌. 아니 아이돌도 그래서 나는 세 분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이렇게 하나에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고 빠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워요. 나는 죽기 전에 뭐에 한번 빠져볼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또 뭘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고베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센터 얘기를 했는데 센터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농구는 높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가드는 관중을 즐겁게 하고 센터는 감독을 즐겁게 한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아니 실제로 물론 중요치 않은 포지션은 없지만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농구에서 높이 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경률님?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네. 요새 또 시대가 네, 센터들이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활약이 좀 떨어지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몇몇 선수들 빼고는 그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약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센터라는 포지션 일단 이름이 센터잖아요. 센터. 그렇죠. 중심이니까. 중심이니까. 네, 중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소닉님은 전 시간에 그 농구에서 센터를 야구에서 네네. 투수랑 비교를 하셨잖아요. 팀의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센터가 단단하면 꼴찌는 안 한다. 뭐 우승을 하기는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깔고 가는 성적이라든지 어떤 안정된 경기력, 수비의 어떤 최소한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센터가 유독 약했어요. 항상. 그래서 좀 갈증도 있고 그랬었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 4년간 리그 MVP가 다 센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이 가드의 시대다, 뭐 3점 시대 시대다 그러지만은 보면은 저는 센터들의 시대다라고 상으로 보면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키치의 시대다. 요키치의 시대다. NBA는 요키치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조엘 엠비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라이벌이니까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저희가 얘기할 주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게 물 나왔어. 흐르듯 진행. 싹 나왔어. 알죠? 오른쪽하고 있어 왜? 공교롭네요. 공교롭게. 네네. 자, 그래서 또 이제 또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죠. 최 의원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요키치가 압도적으로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선두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르브론, 뭐 커리 얘기를 해도 최근 몇 년만 보면은 NBA는 요키치가 압도적으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도 한 번 했고요. 덴버 너겟이라는 약팀, 올스타가 자신 외에는 없는 팀을 이 팀이 ABA 시절부터 우승을 갈망했는데 우승을 못했던 스몰 마켓 팀인데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는 요키치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95년생, 2m 11cm, 129kg. 조엘 엠비드가 94년생, 2m 13cm에 127kg. 1년 차이네요. 한 살 살 차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또 라이벌이고요. 재밌는 거는 엠비드는 처음에 들어올 때 2m 16cm였는데 1인치가 줄어서 2m 13cm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요키치는 처음 들어올 때 2m 8cm였는데 컸어? 2m 11로. 이 NBA 선수들이 키가 고무줄이에요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키를 트레이드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리고 두 선수 다 외국인들이죠. 근데 엠비드는 최근에 그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땄어요? 미국 대표팀으로 뛰어서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요. 원래 카메룬. 근데 원래 출신이죠. 카메룬인데 프랑스 국적을 따서 프랑스 대표로 뽑아달라고 해놓고 미국 대표팀에서 뽑으니까 프랑스 팀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가서 이번 파리올림픽 때 굉장히 많은 야유를 들었었죠. 자, 그러면 소닉님은 네네. 두 선수 비교.
및 특징들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저번에 조던 르브론 비교할 때랑 마찬가지로 뭐 퍼포먼스, 그 업적, 그 영향력 뭐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엔비드가 앞서는 게 없어요. 그 중에서 퍼포먼스는 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퍼포먼스의 일부, 그러니까 기량의 일부, 어떤 스킬의 일부, 수비 그리고 뭐 페이스업에서 어떤 전통적인 잽 스텝을 이용한 미드레인지라든지 뭐 약간 우리가 잘 익숙한 어떤 슛을 짜내는 그런 스킬 같은 게 조금 나은 건데 라이벌이라면은 저는 확실히 한 가지 앞서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근데 듀란트, 르브론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르브론과 조던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키치랑 엔비드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카테고리에서 딱 엔비드가 뭔가 앞서서 이런 관점이면 엔비드를 더 위로 보겠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공격력이 좀 좋잖아요. 공격력. 공격력도 득점력인 거지 패싱을 포함한 그러니까 지난 득점력을 시즌 보기 득점을 때문에 좀 비교해 주세요. 득점력 그러니까 슛을 본인이 많이 넣는 능력은 엔비드가 더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퍼포먼스의 일부라는 거죠. 패싱도 포함해야 되고 이제 경기력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슛을 더 많이 넣는 게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2차 기록에서 지금 요키치를 앞서는 선수가 역대에도 없지 않아요? 아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에 말씀드릴 때 조던과 르브론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스탯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PER, 윈시어, BPM. 근데 조던이 이게 전부 사실 1등이 아니에요. 2등이에요. 르브론이 3위, 3위, 9위 이렇게 돼서 이제 종합적으로 3위인데 1위가 지금 전부 요키치예요. 요키치가 근데 너무 젊기 때문에 나중 되면 또 깎일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보법 자체가 그 조던, 르브론 제외한 선수들랑 보법이 달라요. 르브론도 최전성기 때도 이렇게 이 스탯에서 조던을 막 추월하고 막 이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뭔가 이렇게 신계에서 노는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요키치는 다른 존재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업적도 사실 엔비드한테 한번 뺏기기는 했지만 거의 독식 수준에다가 계속 또 올스타 동료 없이 또 우승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영향력이라는 카테고리가 남는데 미국 선수 슈퍼스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비미국 선수들이 퍼스트팀 많이 가져가고 이제 미국 최고 스타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키치 팀을 특별히 막 압도할 수 있는 빅3, 빅4 뭐 이런 슈퍼팀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친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슈퍼팀이 앞으로는 조금 나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측면에서도 지금의 트렌드, 이제 슈퍼팀 만들기 힘든 트렌드 그리고 비미국 선수들은 이적을 그렇게 막 잘 하지 않는 약간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유지되면 또 요키치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비미국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 한 프랜차이즈에서 정말 뭐 90년대 선수들처럼 뭐 20년 가까이 뛰면서 뭐 쌓아올릴 거 다 쌓아올린 선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족적을 많이 쌓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률님은 두 선수를 얘기해 보자면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런 득점력에서는 뭐 표면적인 득점력에서는 엔비드가 앞설진 몰라도 일단은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 이슈. 건강 이슈가 이슈. 제일 큰 것 같아요. 두 선수를 비교 선상에 넣지 않는 저는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선수라는 게 뛰어야지 선수지. 그렇죠. 근데 항상 누워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엔비드는 부상이 너무 잦다. 너무 잦아서 이제 결장하는 경기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뛰면서도 이런 스탯을 찍어내는 요키치가 훨씬 앞서는 선수가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키치의 농구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많이 다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잘 안 다치는 스타일의 요키치는 농구인가요? 뭐 덩크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거의 없는 선수라서 잘 안 다치죠. 예. 몸도 물렁상이라서 이렇게 부딪혀도 큰 뭐 지장도 없고요. 운동 능력이 없어서 안 다친다. 그렇죠. 약간 그 공원 같은데 가면은 되게 이렇게 배도 좀 나오시고 푸짐한 아저씨인데 너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진짜 고인 그런 느낌이에요. 구력으로 가는. 네네, 그냥 구력이 너무 뛰어나신 분 그런 느낌처럼 농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다쳐요? 엔비드는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아무래도 다쳐요? 몸이 너무 거대한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실제로 두 선수 뛰는 거를 봤어요. 네. 미국에서 봤는데 요키치는 되게 그냥 편안하게 좀 스무스하게 하는 편인데 엔비드는 뭔가 보면은 착지할 때도 조금 흔들리고 밸런스가 좀 안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착지할 때 조금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더 부상을 많이 당하지 않나.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소님 동의하십니까? 뭐 엔비드가 제 기억으로 루키 시즌 2년 차를 아예 안 뛰고 3년 차에 아마 네. 데뷔해서 조금 뛰고 4년 차부터 이제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주사를 맞는다거나 뭐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때 벌크업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프로에 오면서 굉장히 말랐던 선수였는데 재활 기간 그 루키 초창기에 이제 커리어 초반에 재활을 오래 하면서 몸도 많이 바뀌고 누가 봐도 조금 무리해 보이는 증량 뭐 그리고 뒤에도 계속 고질적인 어떤 관리형 부상이 좀 많았어요. 무릎 같은 것들. 이거는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무리차고 이제 관리해주고 또 뭐 쉬었다가 또 빼주고 뭐 이런 어떤 계속 가져가는 약간 부상이기 때문에 사실 요키치가 이게 없는 게 좀 신기한 거고요. 거구의 선수들은 사실 관리형 부상들이 다 조금씩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드가 좀 약하기도 하고 요키치가 또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엔비드가 특별히 잘한 거 있잖아요. 연봉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또 재계약했죠.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았지? 뭐 일단 필라델피아라는 팀의 일단 기둥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오는 스탯 자체는 이 선수보다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는 지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34점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이게 82경기 중에 34점을 매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 네, 센터가 요새 특히나 센터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34점을 넣는다. 이거는 그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나. 최연의 구단주라면 6천만 달러. 내가 만약에 동의하십니까? 재계약을 해야 된다면 뭐 충분히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그래요? 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외부에서 쉽지 데리고 않다. 오기 쉽지 않고, 예. 그 지금 주변에 좋은 선수를 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올해 다치지만 않으면은 대권에 도전할 만한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가 아예 다시 프로세스 시즌 2를 할 게 아니면은 사실 NBA 셀러리 구조에서 이런 엔비드 같은 선수는 달라는 대로 줘야죠. 사기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연봉이 이런 급의 선수들은 사실 연봉이 비싸다 적다 할 수가 없는 게 데리고 가기로 한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록 보니까 평균 34.7득점에 11리바운드 5.6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도 다 득점으로 치면 40점을 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키치는 26.4득점에 12.4리바운드. 여기 어시스트가 많더라고요. 9개. 평균 어시스트 9개. 가드야? 가드급 패스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가 가드처럼 이렇게 드리블하는 그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인버티드 피켓롤이라고 있거든요. 네. 가드가 스크린을 쓰고 센터나 빅맨이 드리블을 치는 이게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하이에서 찔러주는 것도 잘하지, 뭐 로에서 찔러주는 것도 잘하지, 뭐 패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노루 패스도 잘하고 패스라는 게 비어 있는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패스 이런 거 그렇죠. 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농구 센스가 두 선수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비드가 농구를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NBA 최고 선수까지 됐다는 거는 이게 센스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예. 뭐 몸이 어찌 될지언정 어쨌든 그죠? 두 선수가 한 살 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근데 라이벌이라는 게 많다고 보는 게 사실 그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보면은 패트릭 유잉하고 하킴 올라전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라이벌. 누가 봐도 하킴 올라전이 더 위였거든요.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근데 두 선수는 영원한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파이널에서 한번 붙었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올라전이 누가 봐더라도 조던 다음에 넘버 2였는데 유잉은 넘버 한 7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라이벌이라고 했잖아요. 유행 미안해. 라이벌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이런 걸 해줘야지 이게 언론이 쓸 것도 있고. 그럼요. 장사가 되는 거지. TV에서 그럼요. 요키치 대 엔비드가 붙는다. 사실 한 시즌에 2번 붙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안 붙었죠, 근데. 통산 두 선수가 8번밖에 안 붙었어요. 네네. 통산 덴버 원정을 엔비드 선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 붙었죠. 최근에 잘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네네. 많았죠. 한 번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세 분이 다 공이 얘기하기로는 요키치의 절대 우위네요. 그 2차 기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쵸? 마이클 존보다 더 뛰어나고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트래킹이나 플레이 바이 플레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2차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저번 회에 말씀했던 랩터 그리고 르브론 이건 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클 존 시대는 어떻게 판단하기 못 어려운데 구합니다. 예. 이걸 보면 엠비드나 뭐 다른 선수 뭐 르브론이나 커리 뭐 듀란트가 근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 선수들에게 예를 들면 요키치나 이 엠버드에게 하나씩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요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요게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들이 있다면요. 요키치는 약간 수비력이 조금 아쉽고 시장이 덴버라는 시장이 사실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하는 선수가 덴버에 있다는 건 조금 NBA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고 반면에 요키치가 엠비드. 스몰 마켓이지만은 엠비드는 빅 마켓이지만 성적이 안 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엠비드는 많이 다친다라는 거. 둘이 바꿔야 되겠네. 그것만 아니면은 사실 필라델피아라는 시장이 예전부터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난다면은 NBA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그 요즘 뉴욕이 살아났기 때문에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 세 팀들은 오랜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 라이벌 구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엔비드가 분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률님 두 선수에게 요거 조금만 더 해다오. 자타공인 다 요키치가 지금 우주 최강의 선수인 거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키치가 이렇게 비시즌 때 SNS 이렇게 보면은 막 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또 맥주도 마시고 막 우통 까고 막 이렇게 네, 노는 모습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비시즌 때 자기가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지금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선수가 욕심이 있어야죠. 어. 네, 그런 기록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뭐 우승을 한 번 해봤지만 한 번 해보면은 두 번 해보고 싶고 두 번 해보면 세 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키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비신의 자기 관리만 조금 더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엠비드는 저는 엔비디가 좀 굉장히 아쉬운 게 좀 도망간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키치와의 대결을 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 덴버 원정 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MVP를 한 번 탔지만 그것도 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진정한 MVP로 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몸 관리는 더 철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워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파이터 기질이 좀 더 필요하군요. 네. 그게 예전에 한번 카렌 써니 타운스랑 둘이서 그 코트에서 주먹 다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그랬습니다. 저는 앤서니 타운스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엠비드가 심리적으로 요키치에게 스스로 깔고 들어가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이라도 그렇게 말은 안 말을 하겠지. 하지는 않겠죠. 예. 자 이제 뭐라고 해야지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그게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부분에서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 도망가네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세간에 그런 평을 듣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단초를 조금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 약간 도망자의 느낌이 나는 부분은 슈퍼스타로서의 조금 치명적인 단점 아닌가. 멋이 없잖아요. 비시즌에 해병대 훈련 한번 시켜야 되겠네. 해병대 한번 가야죠. 빡시게. 네. 이제 덱스도 좀 붙이고. 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알고 있나? 네, 해병 맛 좀 볼 테야 딱 하고 좀 오케이. 추천합니다. 네. 자, 써닝님. 네. 요키치나 엠비드나 사실 플레이 스타일 좀 완성돼 있어서 뭐 사실 뭘 고치거나 뭘 바꾸거나 이런 거는 좀 상상이 되지 않고 요키치나 조던 뭐 르브론 같은 선수들은 존재 자체를 좀 공간을 만들고 이제 공간을 먹고 들어가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조던과 코비를 비교할 때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퍼스트 스텝과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이 퀵니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사실 코비의 더블 클러치성 점퍼나 뭐 내려오면서 쏘는 어떤 오프 밸런스 샷 같은 것들을 조던 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좀 쉽게 하니까. 르브론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일단 세깅을 좀 받고 시작하니까 좀 여유가 항상 있고 요키치 같은 경우에도 공을 잡으면 이제 수비가 붙어줘서 이제 거기 남는 틈을 뭐 자기가 움직여서 컷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정말 쉽게 해요.
루트를 좀 쉽게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엠비드나 코비나 듀란트 뭐 이런 선수들은 스킬셋이 정말 뛰어나서 1대1라고 따지면 이제 어떤 수비 앞에서도 약간 짜내고 오버 디펜더 해서 이제 슛을 만들고 포물선도 바꾸고 막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재주가 있는데 농구를 좀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엠비드 같은 경우에도 그 슛을 만드는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농구를 항상 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요키치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기량이 막 엄청나게 뒤지는 건 아닌데도 팀적인 시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 로블록에서 어떤 스킬이라든지 약간 숨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세컨 브레이크 3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섞어서 힘을 좀 아꼈다가 이제 폭발시키는 식으로 경기 안에서 이제 페이스 조절하는 능력을 좀 많이 원숙해지는 만큼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구를 어렵게 한다는 표현이 참 어렵다. 그죠? 예전에 네, 유튜브에 그런 보면은 안희욱 선수하고 문경은 선수가 1대1하는 게 있어요. 안희욱 선수 드리블을 엄청 어렵게 해서 한 거예요. 문경은 선수 그냥 3점을 하나 뚝. 그 2점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쉬운 농구 어려운 농구의 차이죠. 오케이. 이해가 확 됐어. 네네. 아니 소닉님 얘기도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더 확 와닿아. 네,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너무 적절한 비유라서 깜짝 놀랐어요. 연륜이 느껴지는 정말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농구 쉽게 하는 거구나. 안육 선수 죄송합니다. 저 오리역에서 얼마 전에 그 연습하는 그 사무실 봤는데 항상 건승하시길 바랄게요. 네. 근데 분명한 건 그거잖아요. 엠비드나 요키치나 향후 몇 년간은 NBA의 센터를 양분할 만한 센터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 선수들 플레이하는 것만 봐도 또 나름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선수 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는 2023년도 MVP가 엠비드였는데 이게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그 논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차 스탯을 보면은 엠비드가 밀리진 않아요. 근데 2차 스탯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랩터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뭐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요키치가 앞섰는데 엠비드가 탔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는 결정적인 게 맞대결을 했을 때 엠비드가 47득점을 넣고 18득 리바운드를 잡았던 게 결정적이었구나. 요키치를 상대로 보여줬다라는 게 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게 기자에게는 또 확 투표인단에게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기억나는데 제 주변에 굉장히 열렬한 필라델피아 팬분도 계시고 덴버의 팬분도 계신데 양쪽 얘기를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한쪽은 전통적인 투표 방식에 빗대서 이제 엠비드가 타기를 이제 바라는 입장이고 한쪽은 요키치가 나은 시즌을 보낸 거는 다 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일 우수한 선수가 받아야 되는데 왜 요키치가 아니냐 하는데 엔터테인먼트잖아요. NBA도. 사실 저는 그런 투표가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계속 주기 좀 버거운 것도 있고 또 받으려면 이제 더 잘해야 되고 자기랑 이제 싸워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서사를 좀 많이 쳐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투표 방식을 이제 팬들이 만약에 팬들이 굉장히 보는 눈도 높아지고 스탯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져서 팬들이 그냥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투표가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근데 결국은 승자는 요키치였던 게 그때 우승했어요. 우승하고 그렇지, 파이널 MVP 그렇죠. 탔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저는 요키치라고. 그래서 정말 보법이 달라요. 그 MVP를 못 받는 시즌은 진짜 하드캐리 중에 하드캐리를 해서 우승을 해버리고 나머지 시즌 MVP를 받아서 지금 4년 동안 기억을 생각해 보면 선수 원탑은 요키치 말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완벽하게 지배했다 그래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법이 정말 달라요. 형님 뭐 하실 얘기? 저는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년도에 한번 봤어요. 16년도에 경기를 한번 봤고 엠비드 같은 경우에는 18시즌인가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두 선수가 이 정도까지 뭐 성장할지는 몰랐지만 특히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진짜 뭐 그냥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저 선수가 이렇게 해서 뭐 MVP급 뭐 역대 센터 탑 5급으로 들어갈지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 95년생이면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적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지금 뭐 이거는 KBL에서 보면은 하윤기 선수가 요새 제일 각광받는 선수잖아요. 센터 쪽에서는. 근데 그 하윤기 선수도 99년생이란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더 써내려 갈 것인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적을 나중에 할까 안 할까 그런 것도 조금 그렇지. 궁금하기도 그렇지. 하고. 네,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안 네.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주기자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유럽 선수에게는 뭐 특히 뭐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굳이 덴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절대 안 옮길 것 연봉에서 같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예, 예. 저는 오히려 하면은 엔비드가 할 것 같고. 네. 엔비드가 요키치보다는 오히려 엔비디가 오히려, 옮길 것 같다. 네, 옮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스포츠 강성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필라델피아라는 팀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팀도 저는 목표는 챔피언십이라고 보거든요. NBA 챔피언이고 근데 그게 향후 엔비드 에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엔비드가 남아있을 필요까지 있을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두 선수가 파이널에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네, 7차전까지 진짜 진검승부를 한번 뭐한 시즌 한번 그렇죠. 붙을까 말까 하는 맞아. 것보다 7차전까지 승부를 한번 해서 진짜 누가 더 가려야지. 강자인가 한번 가렸으면 좋겠어요. 가려야지. 네. 예. 또 컨퍼런스도 다르니까. 어. 네. 야 딱 진짜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붙으면 난리 나겠다. 그렇죠. 진짜 난리 나겠다. 야 우리가 이 느바비큐를 한 3년간 잘리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후쯤 두 선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어떨까? 그때는 현장 가서 뭐 여기 지금 현장 덴버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인데요. 그랬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두 선수가 뭐 한 해 두 해로 평가하기 그렇고 아직 젊으니까 한 3, 4년 정도 계속해서 비교를 이렇게 해본다면은 그때 또 우열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 의원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한번 맞대결 한번 붙으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킴 올라주원하고 패트릭 유잉 라이벌이 하킴 올라주원이 더 앞선다는 걸 보여준 게 결국은 그 파이널에서 보여준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두 선수도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는 어떤 종목이든 본인의 기량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네.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두 선수 얘기를 해봤는데 또 혹시나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 화이팅. 야 붙어라. 네, 요 정도. 제대로 붙어라. 두 선수 화이팅. 자, 바비큐 오늘 5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